들어가던 건강보험증 연구의 이용입니다. 너무 과찬을 주셔서 성격이 나빠서 직장을 많이 잘렸어요. 현재 있는 직장은 작년 4월부터 이제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앞에 소개한 바와 같이 이게 과거에는 정형화되지 않고 DB로 구축되지 않아서 아름아름으로 자료만 제공됐던 거를 지금은 이제 정형화돼서 자료가 제공됩니다. 근데 저희 공단의 이제 자료들이 크게 보면은 제 연구원에서 만드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빅실에서 만드는 빅데이터실에서 만드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대학 교수님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비정형화된 데이터, 그 연구 목적에 맞게 설계해서 제공해달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또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건 또 내부적으로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IRB를 거쳐서 요청을 하면은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정형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그러니까 NHIS가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라고 해서 그냥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해서 너무 다 쓰면 기잖아요. 만드는 저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NHIS라고 했습니다. NHIS의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격.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가족 구성, 경제활동,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월급 얼마나 받았고, 대충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그 사람이 매달 무슨 일을 했을 때 보험료가 부과됐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통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저 기관의 고유 용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 공단이 세 가지 업무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역할도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5가지 사회보험 제도의 통합징수공단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통합징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된 고유의 자료입니다. 맨 밑에 나오는 게 건강보험 의료급여입니다. 사용량되니까 그건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뭘 하면은 그 병원이나 약국에서 한 자료를 거기서 돈을 달라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데 현행법상 그거를 히라라고 쓰이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리뷰라 그러는 심사를 거쳐서 하면은 심사 결정 자료라고 합니다.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 주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평원에서 저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용갑이라는 사람한테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돈을 얼마를 지급하라고 심평원에서 공단에 주면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게 요양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가 심평원에 가서 심사결정 자료가 공단에 오면 그게 건강보험 파일에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의료이용 자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료이용 자료는 아닙니다. 의료이용 자료는 병원에 다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빌링 데이터 청구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우리나라 현행법상 2년, 직장인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자료들이고요. 이거를 DB로 싹 바꿨습니다. 저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자료가 하나의 이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마트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는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DB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격보험료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그냥 저쪽에서 쓸 때 통상적으로 인구사회학적인 자료가 저기에 들어가 있고요. 진료 상세 내역에 대한 게 있고 그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강보험에 관계되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자료, 노인 장기요양보험 자료, 요양기간, 이게 우리는 그냥 병원, 약국,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저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관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계청과 연결을 해갖고 사망 및 신생아 자료가 있고 환자 등록 자료 이렇게 DB로 구성을 기본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데이터 셋을 구축한 겁니다. 데이터 셋을 구축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공개 데이터 개방까지는 앞에서 얘기한 걸 갖고 우리 공단의 빅데이터실에서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3번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다음에 발표하시는 연세대학교 지선아 교수님께서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 거는 다른 외부 기관 자료를 갖고 건강보험 자료와 연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DB를 갖고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개념은 해당 자료의 인구의 10% 정도입니다. 이게 인구의 10% 정도인데요. 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5개 정도인데요. 표본 코트 DB, 건강검진 코트 DB, 노인 코트 DB, 영유아 건강검진 코트 DB, 직장 여성 코트 DB인데요. 여기 이제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건강보험 데이터가 왜 민감하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민감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오미애 박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심사평가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 오면은 누군지가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격자료,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개인 식별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그 건강 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기관에서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요청하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쉽게 얘기를 잘 안 주니까 그거를 연구용 공개하는 연구용 DB로 구축을 하는 게 이 5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식별은 불가능합니다. 표본코드입니다. 전 국민의 2.2%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100만 명 정도를 이렇게 자격, 진료, 검진, 요양기관, 사망 태도를 확보해서 그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자격, 소득, 의료 이용, 건강검진 자료를 갖고 쭉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갖고 연구를 해보고 개방을 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주로 건강검진입니다. 앞에 거는 기본적으로 의료 이용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건 건강검진에 관계됩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고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료 이용은 내가 필요하면 병원 약국에 가는 거고 그게 굉장히 불특정 다수한테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그 빈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가는 기간들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근데 건강검진 코트는 기본적으로 그 헬스 스크리닝이라 그래갖고 이게 법적으로는 2년마다 의료기관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BMI 지수도 측정하고 뭐도 측정하고 마스 측정하고 하도록 이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현재 상태를 2년마다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말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2년마다
나의 몸 상태가 건강보험공단 DB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사평가안에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그 자료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고 해당 요양기관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기를 그대로 지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코호트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코호트입니다. 이게 이제 요 앞에 잠깐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NHIS, NSC2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거기 공개되는 데이터들의 코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NHIS 건강보험공단 시니어 노인 코호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2002년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한 14년, 15년 자료를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 코호트입니다. 저희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서양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6세까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건강검진은 명명하기는 성인 대상이고 이거는 영유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호트용으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코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 여성 코호트.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 건강보험의 여성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인 사람들을 이 중에서 이 15세에서 64세 이게 우리가 그냥 인구 분류할 때 생산 가능 인구 371만 명이 그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 자격자료에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로 그 중에서 5%를 추출을 한 겁니다. 5%를 추출해갖고 이 사람들의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건강 이용에 대한 데이터하고 건강 검진에 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고유한 정보를 갖고 DB로 구축해서 코호트로 만들어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자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빅실이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자꾸 제가 이렇게 연구원하고 빅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제가 담당하는 게 원래대로 하는 연구원,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가 있고요. 최근에 빅데이터 운영실이 별도의 부서였는데, 그러니까 저랑 상관없는 부서였는데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그 빅실도 관련을 하게 돼 있어갖고 그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배웠습니다. 자, 저희는 건강보험 고민 인식도 조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에 관한 그 관리 운영 기구 서비스 기관 NHIS잖아요. 그 서비스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잘하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조사입니다. 설문조사입니다. 과거에 2005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했다가 중단됐다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에 만족하고 있냐, 건강보험 연원 얼마만큼 올려야 되느냐,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민감한 질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층화나 계층을 해갖고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여론조사 기관이 가서 설문조사, 대면조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구, 지역, 보험료, 남녀, 이 기준으로 건강보험 DB에서 사람들을 무작위 친합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예를 들면은 2,000명을 조사하려거나 20만 명 자료를 뽑아내서 그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해서 전화를 해갖고 이 조사에 응하실 겁니까 안 응하실 겁니까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2,000명 정도를 조사하는 형태입니다.
뭐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고요. 요게 뭐 이 자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사실은 이거는 건강보험 DB를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뭐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용 형태, 그 다음에 이충격의료, 그 다음에 주관적인 건강상태,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만족도,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다음에 현안에 대한 것들, 최근에는 이제 뭐 문케어라든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뭔가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건강보험 제도에 관련돼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센시티브한 그 조사이긴 합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절이나 아니면 정부나 정책기관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한국어로템입니다. 한국어로템은 200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희 건강보험공단이 정확하게 돈을 50대 50으로 해서 연간 한 20억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해주셔서 석사학위 많이 받으시고 박사학위 많이 받으시고 너무 많이 쓰셔서 그 교수님도 되시고 연구 성과를 많이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일기했습니다. 기본 개념은 전국에 있는 뭐 8,000 가구 정도를 예상을 해서 2만 명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직접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저희 쪽에 주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DB랑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하시는 자료를 DB로 구축을 해서 개방을 해서 그 매년 12월 정도에 이 공개해서 이 패널 자료를 갖고 학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 대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는 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와 연결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만 작업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DB 자료를 외부에 유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결된 자료는 현재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온리에 박사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를 연결하는 건데 개방되는 거는 조사 자료입니다. 뭐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제 조사인데요. 그건 좀 까다롭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오는 의료비용 데이터는 다 급여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건강보험에서 지불해주는 그 진료 항목이 있고 비급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100% 지불을 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상관없는 것들을 하는데 그 상관없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 5년부터 저희 공단에서는 진료비 실태 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청 품질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 품질 관리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의료기관 종류별로 요청을 해갖고 데이터를 6월과 12월에 진료한 전체 내역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강제는 아닙니다. 제공하겠다는 기관이 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일정 형식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에서 진료의 종류나 양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보험보장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에서 파생된 조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비급여 실태 조사 자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빨리 끝내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고, 요게 이제 저 다음에 하는 건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조상 교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앞에 말씀드린 건강검진, 그 공무원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를 갖고 건강보험 공간에 있는 자료와 연결한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미애 박사님이 말씀하신 행정자료, 조사자료, 연계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는 건강검진 자료를 갖고 과거에 있는 건강검진 자료를 그 이후에 20년을 추적해서 붙이는 형태입니다. 앞에 이제 오미애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연결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열쇠 자료를 연결을 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크게 고민은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너무 민감해서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민간의료보험 이용자의 뭐랄까 그 의료 이용 실태를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해서 이제 저희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이런 여러 군데가 모여서 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협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간보험에서 가입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뭐 여러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아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다 붙여주는 작업을 하고 그냥은 안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돈을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연구 용역이든지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게 개인 연구자일 수도 있고 국가 단위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걸 수도 있고 신청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있는 자료를 갖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 자료를 갖고 와서 연계시켜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면 전부 비교화시킵니다. 주민등록번호 열쇠 자료를 다 개인 코드로 다 바꿔서 건강보험공단에만 그 자료가 있고, 그거를 뭐 원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뭐 특정한 곳에 컴퓨터에 공단이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만 그 자료를 열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데이터를 갖고 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갖고 나가실 때는 최종 테이블만 갖고 나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강보험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시 개방을 하는데, 그 서울의 영동 입구에 그 중앙노트북에 그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당산에도 있고 전국에도 몇 군데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를 연구에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특히 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한국의료협회로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